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BC주 중부 일부 지역에 마스크 착용 수칙이 강화됐습니다. BC보건당국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BC주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인테리어 보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28일 자정을 시작으로 일부 지역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BC에서는 일상 재개 3단계가 시작됐던 지난 7월 1일부터 마스크 착용에 대한 수칙이 의무화에서 권고로 완화된 바 있습니다. 이번 마스크 의무화 시행령이 선포된 지역은 센트럴 오카나간 지역으로 켈로나 웨스트 켈로나 피치랜드, 레이크 컨트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센트럴 오카나간 지역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야외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할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행사는 야외에서만 진행해야 하고 식당도 정원을 제한해 운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지역으로의 비필수 이동도 한동안 자제해야 합니다. 당국이 27일 발표에 따르면 BC주 총 783명의 실확진자 중 절반이 넘는 412명은 인테리어 보건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백신 미접종자의 비율은 BC주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데 23일 기준 26.2%의 인테리어 보건 지역 거주자들이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BC주 평균 백신 미접종자 비율은 19.6%입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인테리어 보건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백신 접종 간격을 4주로 좁혀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받게 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헨리 보건관은 최근 젊은 연령층 사이에서 전파력이 더욱 강력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염 사례가 많이 포착되고 있다며 보건수칙 강화로 최대한 빨리 확산세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수영의 여제 페니 올렉시악이 메달을 추가하며 캐나다 개인 올림픽 역대 최다 메달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렉시악은 캐나다 서부 시간 27일 저녁 도쿄 아쿠아틱 센터에서 열린 여자 수영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 54초 70의 기록을 세워 호주의 아리안 티트머스와 홍콩의 시오반 하기에 이어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올렉시악은 이번 올림픽에서 두 번째 메달을 따내며 지난 2016 리우 올림픽 4개의 메달에 이어 개인 통산 6번째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올렉시악 전까지 올림픽에서 6개의 메달을 따는 캐나다 선수는 스피드 스케이팅의 신디 클라센과 스피드 스케이팅과 사이클링의 클라라 휴즈 등 2명입니다. 올렉시악은 4년 전 금메달을 거머쥐었던 100m 자유형 종목도 남겨두고 있어 이번 올림픽에서 캐나다 선수의 역대 최다 메달 기록 경신이 기대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속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해온 캐나다 국경관리청 소속 근로자들이 다음 달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8,500여 명의 캐나다 국경서비스 기관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두 노조인 캐나다 공공서비스 연대와 이민세관조합은 27일 성명을 통해 조합원 과반이 파업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경관리청 노조 조합원들은 앞으로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연방정부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에게 육로 국경을 개방하기 3일 전인 8월 6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파업에는 항공육로 해상 소속 국경관리청과 불법 체류 외국인 집행관, 정보관과 조사관, 또 무역 및 청문 담당관 소속 공무원 등이 참여합니다. 성명에 따르면 국경관리청 조합원들은 캐나다의 다른 법 집행기관에 준하는 임금 평등, 괴롭힘과 차별에 대한 더 나은 보호, 그리고 비제복 근로자들을 위한 공정한 원격 근무 정책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이번 파업이 진행되게 되면 국경과 입항 항구의 상업교통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캐나다 포스트와 다른 주요 해운 회사들로부터 넘어오는 국제 우편물과 소포 배달에 타격을 입게 되고 캐나다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 징수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이 예고됨에 따라 오는 8월 9일 예정된 미국 캐나다 육로 국경 개방과 9월 7일 시행될 전면 국경 제한 완화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크리스 에일워드 캐나다 공공서비스연대 회장은 조합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캐나다를 위해 나섰던 것처럼 이제는 정부가 조합원들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며 파업을 피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빠르게 닫히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우리는 캐나다 공공서비스 연대 노조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고 협상 테이블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NHL을 대표하는 명문 구단 몬트리올 캐네디언스가 성추문 논란에 있는 신인 선수를 지명하자 저스틴 트루도 총리도 발끈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27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평생 캐네디언스의 팬으로서 구단의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캐네디언스는 분명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캐네디언스는 지난 23일 열렸던 2021년 NHL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31번째 지명권으로 온타리오 출신의 수비수 로건 메이유를 지명했습니다. 메이유는 좋은 체력과 공격력을 갖춘 수비수라는 평가를 받으며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상위권 지명이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메이유가 큰 논란에 휩싸인 선수라는 점이었습니다. 메이유는 스웨덴 주니어리그에서 뛰던 지난해 한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모습의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친구들과 공유해 스웨덴 당국으로부터의 기소를 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유는 신인 드래프트를 며칠 앞두고 성명을 통해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본인이 올해 드래프트에서 지명될 자격이 없다며 사실상의 지명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캐네디언스가 본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메이유를 높은 순위에 지명하자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스포츠계는 선수들의 가정폭력과 성 관련 이슈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있어 캐네디언스의 선택은 더욱 실망스럽다는 지적입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캐네디언스의 마크 버제빈 단장은 드래프트 지명 이후 메이유가 저지른 과오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는 않지만 그가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해명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키 선수 출신의 엔리코 시콘의 퀘벡주 시의원 등 정치권도 비판에 동참했으며 퀘벡의 한 여성 단체는 메이유의 행동은 강간이나 다름없다고 분노하면서 논란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루도 총리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캐네디언스의 구단주 제프 몰스는 28일 공식 성명을 통해 팀의 결정으로 상처를 받은 모든 이들과 특히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사과를 전한다며 메이유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전까지 팀 훈련에 합류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